왜 그는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죽음을 택했을까? 세리의 결혼식 날 터져버린 비극은 모두에게 깊은 의문과 상처를 남겼다. 행복이라는 얇은 막 뒤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의 환희는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독고탁의 싸늘한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독고탁은 한때 권력과 욕망에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제국을 건설했던 남자였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이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이기적인 선택들은 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아로새겼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더 높은 곳만을 향해 맹렬히 질주했다. 그러나 시간의 거센 물결과 연이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독고탁의 굳건했던 심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가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그의 마음속에도 뒤늦은 후회라는 잔물결이 일렁였다. 그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독고탁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거대한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피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가족, 사랑, 그리고 신뢰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마지막으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장 아팠던 두 사람, 아내 장미애와 딸 세리를 향했다. 먼저 장미애와의 만남은 고요했지만 칼날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독고탁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쌓아올린 죄책감과 참회의 무게를 담은 증거였다. 그는 변명 한마디 없이 자신이 장미애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냉혹함을 견뎌왔는지를 담담히 인정할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장미애는 그런 독고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는 이미 분노를 넘어선 깊은 피로와 애잔한 연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독고탁은 그 방을 나섰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장미애를 오랜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작은 위안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깊이를 덮을 만큼 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위안은 더 큰 죄책감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으로 독고탁은 딸 세리에게 향했다. 그는 세리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했다. 세리의 삶에 강요했던 모든 억압, 그녀의 사랑인 오범수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오만함까지 그는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함께 딸에게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으로 떨렸다. 독고탁은 세리와 오범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자신이 직접 세리를 결혼식 재단으로 이끄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그의 진심은 세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세리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오랜 아픔과 상처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이제는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세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독고탁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세리와 오범수의 결혼식 날은 더할 나위 없는 환희로 가득했다.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독고탁은 딸 세리의 손을 잡고 제단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세리의 모습, 그녀의 빛나는 미소는 독고탁의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채웠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임을 직감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딸의 행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했다. 결혼식은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기뻐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독고탁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독고탁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는 홀로 차에 앉아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수화기 너머로 세리에게 전해졌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세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오범수와 함께 황급히 독고탁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그들은 독고탁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차고로 향했다. 차고 문이 열리자 차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무거운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독고탁은 차 안에 누워 삶을 끝낸 채였다. 그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세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세리는 아버지의 싸늘한 몸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 절규는 차고의 차가운 벽에 메아리 쳤고 오범수는 아내의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그들의 비통한 울음만이 차고 공간을 메웠다. 독고탁의 마지막 선택은 세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어떤 위로도 갑작스러운 상실의 고통을 달랠 수 없었다. 세리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그의 숨이 멎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의 환희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았었다. 그의 따뜻한 손, 떨리던 미소,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독고탁의 마지막 전화, 그 침묵의 무게가 세리를 끝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오범수는 세리를 다독이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세리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의문과 함께 그녀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독고탁의 죽음 이후 그의 악행으로 얼룩졌던 신라주조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때 장미애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과거 독수리 술도가의 자금으로 세워졌던 신라주조의 모든 주식을 마광숙에게 양도했다. 그녀는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전했다. 광숙 씨, 이 주식은 당신과 독수리 술도가의 것이 되어야 마땅해요. 독고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받아주세요. 이 주식이 독수리 술도가의 진정한 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처음에는 그 막대한 주식의 양도를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던 마광숙이었지만 장미애의 진심 어린 설득과 오천수, 오흥수 등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독고탁의 죽음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과 함께 과거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마광숙은 뛰어난 사업 수완과 한동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과감한 경영 전략을 펼쳤다. 그녀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신라주조를 독수리 술도가에 흡수 합병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과거 작은 시골 양조장이었던 독수리 술도가는 이제 신라주조의 최신 기술력, 전국적인 유통망, 그리고 해외 수출 노하우까지 모두 흡수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주류업계의 대기업으로 우뚝 섰다. 오천수는 영업총괄이사로, 오흥수는 생산관리이사로 능력을 발휘했고
오지봉과 고자동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술도가 직원들은 합병된 회사의 미래에 환호했고, 마광숙은 진정한 CEO이자 독수리 술도가의 수장으로서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공 신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독수리 술도가의 번영은 저희 가족 모두의 땀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공을 가족에게 돌렸다. 그 모습은 단순한 기업가의 발표를 넘어 오랜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가족의 승리 선언과 같았다. 성공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에게도 경사가 이어지며 기쁨이 넘쳐났다. 이미 5기가 임신하여 독수리 술도가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상황. 그로부터 몇 달 뒤 놀랍게도 미순과 마광숙에게도 연이어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이 모든 축복은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왔다. 한편 마광숙과 한동석은 결혼 후에도 독수리 술도가의 경영에 매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한동석 역시 마광숙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의 연을 넘어 사업의 동반자로서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다. 특히 마광숙의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동석은 마광숙이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낼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기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했다. 어느 날 밤 마광숙은 잠든 한동석의 서재에서 우연히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을 발견했다. 평소 한동석이 사적인 공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알기에 마광숙은 호기심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마침 한동석이 샤워를 하는 사이 마광숙은 서랍을 열어보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몇 장의 빛바랜 사진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한동석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특히 독고탁과 김혜진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동석이 독고탁, 혜진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기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독고탁과 혜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두운 사업에 한동석이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동석이 독고탁의 사업 파트너였던 박 사장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고탁의 마지막 사업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일기장을 든 채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고 있던 한동석은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자 사업가였다. 하지만 일기장 속 한동석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독고탁의 죽음 뒤에 한동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이 마광숙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일기장과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독고탁의 죽음과 한동석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마광숙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이 사실을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혼자 품고 가야 할지 갈등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이 흔들리는 진실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한동석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과연 마광숙은 남편 한동석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